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 아토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토피 면역체계를 공부하지 않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이 귀여운 인형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아토피는 뭐가 고장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정상 면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편을 한번 더 보시고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캐내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하게 되죠.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성은 또 어떨 것이며 이런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한 사람이 고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면역세포가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배꼽 주변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장에 있죠, 장. 장에서 면역세포의 한 70%가 살고 있고요. 또 혈중에도 피 검사를 해보시면 백혈구 수치가 혈중에 나오죠. 한 4,000에서 10,000 사이를 우리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정찰하고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혈중에서 돌아다녀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면역세포들은 장내에서 전쟁이 나면 바로 튀어나갈 기세를 가지고 장내에서 쉬고 있답니다. 이 면역세포가 이렇게 항체를 만들고 이 세균과 싸우고 이런 정상적인 크게 두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토피는 이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쪽이 과잉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어떤 쪽일까요? 세균과 싸우는 것을 너무 과하게 싸우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토피에 걸린 환자들 보면, 피부를 보면 거기에 세균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균은 아토피가 심화되면서 2차 감염으로 세균이 감염될 수는 있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진화는 세균과는 결코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진단을 하러 아토피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그리고 약국을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약을 처방하게 됐죠. 항히스타민이라는 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한 알이 더 있다면 이게 위장장애가 많기 때문에 위장보호제가 추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로 봤을 때는 세균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면역세포가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하고 관계없다면, 그러면 요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인데 아토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갑자기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었네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세균 모양을 내 몸에 집어넣어서 면역세포 중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또 전문적인 무기 제조 면역세포가 따로 있는데, 그게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인간과 원래 친밀한 겁니다. 먼지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요. 먼지 속에는 항상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살고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여기에 아무리 많아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사실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 친화적인 음식이고, 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항체를 만드는 기전이, 이 면역세포 중에서 항체를 만드는 기전이 좀 잘못돼서 정상적인 먼지나 복숭아나 새우든지 오징어든지 이걸 먹었을 때 이거를 외부 항원, 나를 공격하는 항원이라고 인지가 되면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알러지원이, 항원이 계속 들어오면 항체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원래 이 꼬부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무기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음식에 대해서 공격성을 띠는 무기라면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복숭아를 먹었을 때,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됐을 때 얘가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질환이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균하고 싸우는 세포와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이게 어느 거 하나도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균등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건강한 면역세포인데, 아토피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요,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과잉으로 활동을 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질환을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치료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면 원인은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세균하고 싸우는 기능보다 이 기능이 더 많아서 만약에 생겼다면,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 방법은요, 얘네들이 둘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은 없을까? 지금까지 그런 치료약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제제 중에서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 제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상품명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 제제는요, 보통 인사돌 아시죠? 네, 인사돌 잇몸약입니다. 잇몸약에 들어있는 주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잇몸약을 드셔서 그럼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치료 용량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지, 그거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시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기능과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의 균형을 잡는 방법만 있다면 첫 번째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치료 방법을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다른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면역세포를 설명을 하면서 면역세포 중에서 물론 총 들고 싸우는 용감한 군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다수의 군인들입니다. 7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30% 중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를 아까 정상 면역세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감지를 하는 세포입니다. 수지상세포 말씀드렸죠? 네, 수지상세포와, 그리고 수지상세포가 정보를 사령관은 줘요. 근데 이 사령관의 이름도 좀 어렵지만 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T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수장, 스타 1, 2, 3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령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드렸을 때, 세균이 들어오거나 전쟁이 났다고 들었을 때, 자, 일반 사병들을 이 면역세포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걸 결정하고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자, 세균이 졌어요. 면역세포랑 항생제랑 싸워서 다 졌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끝내야겠죠. 그런데 흥분한 이 면역세포들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결국은 전쟁 장소에서 망가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조절 T세포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억제하는 경력. 전쟁이 끝난 걸 종료를 알리고 다시 면역세포를 내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세포라 그래가지고 조절 T세포. 명령도 내리지만 끝내는 것도 같이 하는 게 조절 T세포입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이 조절 T세포가 고장이 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어쩜 우리 사회와 우리 몸은 이렇게 닮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처럼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장이 잘못됐더니 이 면역체계가 다 흔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수장을 갖고 있는 게 조절 T세포의 고장으로. 근데 예전에는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요, 뭐가 고장났는지 잘 몰랐어요. 어쨌든 면역세포가 고장났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방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라는 걸 썼는데, 그럼 과연 스테로이드 그리고 병원에 처방한 또 항히스타민, 지르텍, 여러 가지가 있죠. 항히스타민은 하도 비염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많이 드셔서 항히스타민이란 말이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많이 알려진 단어인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이라는 말은 히스타민을 억제한다는 건데, 자, 히스타민은 왜 나오는 거냐면요, 히스타민은 우리가 이 면역세포가 전쟁터에 가려면 길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길은요, 혈관입니다. 어떤 물질이 이동하든 그 길은 다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면역세포가 갑자기 장애에 있던 면역세포가 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혀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자,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은 이 혈관을 늘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물렸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벌개지죠.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잘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정상 면역이 아니라 아토피는 세균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면역세포가 잘못된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를 확보를 시켜놓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는 거를 먹어서 기를 축소시켜 놓으니까 면역세포가 활동력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스테로이드는 기를 좁히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의 진입 자체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면역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어떤 약이라고요? 면역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암세포도 암세포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는 계속해서 제 몸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어서 암세포의 증식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너무나 많지만 암을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또 그 아주 정말 중대한 그런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세포가 이 항체 생성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이 조절 T세포가 고장난 것이다. 그러면 조절 T세포는 고장났다는 걸 알면 그러면 조절 T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내 몸에서 고장난 거는 멀리서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면역세포가 어디에서 많이 산다고요? 장에서 많이 살죠. 그럼 장내에서 많이 사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산균 아시죠? 그러니까 장내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유해균도 장내 같이 살고 있어요. 장내에 이런 미생물과 면역세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생각해서 혹시 둘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조절 T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유산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역 유산균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면역 유산균으로 치료를 했더니 조절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아토피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연구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우선 면역을 잡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고요. 자, 세 번째 하나는 피부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세포로 만드는데 필요한 게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제가 각각에 대한 처방은 또 시간을 내서 각각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럼 아토피가 면역 항체 만드는 거 억제시키고 여기에 있는 조절 T세포를 정상화시키고 내 세포가 염증 나지 않는 부들부들한 세포로 만들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토피 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제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